오늘은 이제 표 작업을 할 겁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여기 있네요. 파워포인트 챕터 2 섹션 4 예제 가시면 표 자, 이렇게 이제 떡하니 나왔네요. 광케이블 지중화 비율 해가지고 뭐 표를 만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글자가 글자가 되게 작아요. 그렇죠? 이거 보이세요? 1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거 입력하라고 써 있는데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표라고 있잖아요. 처음에 6가지 그 컨텐츠 중에서 첫 번째 표 삽입을 누르면 표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글자예요. 글자 요거 열, 행. 열은 칸이고 행은 줄이잖아요. 아래 한글 즉 우리나라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몇 줄 몇 칸 행렬로 나와요. 행렬. 그러니까 줄 칸을 묻는데 파워포인트는 칸 줄로 물어봐요. 칸 줄. 그러니까 난 시간표를 만들기 위해서 줄이 몇 개가 필요하고 칸이 몇 개가 필요하고 해서 줄 칸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칸 줄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얘네들 표현법이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칸을 몇 개를 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선생님 파워포인트 이거를 열 수가 없다고 써 있어요. 응? 이걸 입력할 수 없다고 나와요? 읽을 수가 없다고. 아, 우리 데이터를? 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셔도 돼요. 여기 새 슬라이드 넣어서 제목 및 내용, 우리 표 넣는 거 이거 연습하는 거니까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7개의 줄은 그냥 한 2개를 넣을게요. 그냥 그대로 2개.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목이야 뭐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이 안에다 이제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9분 여기다 2015년 2016년 2017년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그러니까 2줄이니까 더 이상 데이터를 쓸 공간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옆으로 이동하실 때 어떻게 이동하셨어요? 탭키 누르시면 이동해래요. 탭키 누르면. 그러니까 글자를 쓰고 키보드로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요. 이걸 글자를 쓰고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안 돼요. 그럼 키보드 만졌다 마우스 만졌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니까 글자를 쓰시고 탭키 누르면 옆으로 탁 넘어가는데 이제 후반기를 썼잖아요. 이제 탭키 누르면 한 줄 밑으로 생겨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지출 뭐 500 수입 이런 식으로 기타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쓰는 거죠. 숫자는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줄이 더 어떻게 나왔어요? 탭키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요. 자동으로 표가 생성돼요. 밑에 줄이. 키보드 왼쪽에 있는 탭키. 예. 아래 한글도요. 탭키 누르면 밑으로 줄이 생겨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칸을 늘리고 줄이는 거예요. 칸을. 여기다가 칸을 하나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밀려나가잖아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밀려나가면 흉하죠. 예. 밑으로는 탭키 누르면 막 생성이 되는데 옆으로 늘리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게 관건이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 요거 구분하고 밑에 있는 줄 2015년도도 전반기 후반기 두 개가 2015년이고 전반기 두 개 합한 게 2016년이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합성을 해야죠. 병합을 해야 돼요. 셀 병합.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여기 표 도구에 가시면 표가 아닌 곳에 가면 아무것도 없지만 표를 클릭하면은 표 도구라고 있거든요. 이 표 도구 디자인에 있는 거하고 레이아웃에 있는 거하고 보시면 돼요. 레이아웃에 이런 거 있네. 블럭을 잡으면 병합. 두 개를 블럭 잡으면 병합. 클릭만 하면 병합이 안 되지만은 블럭을 잡으면 병합이 돼요. 요것도 두 줄을 이렇게 병합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 전체를 뭐 하면 된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거는 세로 가운데고, 이건 가로 가운데고. 이렇게 이제 가운데다 배열을 해야 되죠. 맞춤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가로 맞춤이 있어요. 왼쪽이냐, 가운데냐, 오른쪽이냐가 있고요.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중간인지 하는 것도 있어요. 디자인은 뭐 하는 거죠? 디자인은 여기서 꾸미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은요, 여기다가 뭐 블럭 안 잡아도 돼요. 누르면 이렇게 변해요. 여기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변합니다. 이때 머리글행 이런 게 있어요. 머리글행. 첫째 열, 줄무늬행, 줄무늬 열, 마지막 열. 그러니까 열이라는 건 칸이잖아요. 행은 줄이고요. 자,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데이터를 다 꾸며놨는데 이렇게 표가 이렇게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 두 줄이 한 줄이 머리 끓이고 한 줄이 머리 끓이고 요약행이고 요약행이라는 건 뭐예요? 제일 밑에 이제 뭐 합계를 내거나 평균을 내거나 마지막 줄에다 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요약이라고 보는 거죠. 요약을 중간에 넣지는 않잖아요. 밑에다 넣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밑에 지금 기타라고 썼지만 기타 밑에 뭐가 있다. 만약 기타가 이제 요약줄이다 그러면 그 요약행이라고 선택을 하면 위아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들어오더라. 줄무늬행은 뭐냐면 색깔을 지그재그로 넣을 거냐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색깔을 지그재그로 넣을 거냐 이거지. 이렇게 색깔을 지그재그로 넣어서 색깔을 좀 보여줄 거냐 안 보여줄 거냐 뭐 이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고요. 색깔이 벌써 달라져요. 줄무늬행 빼면 똑같은 첫째 열이라는 건 뭐죠? 왼쪽 열은 칸이니까 첫 번째 칸, 또 마지막 열, 마지막 칸. 보통 우리 마지막에도 통계를 내잖아요. 왼쪽에는 항목 이름을 넣으니까 좀 도드라지게 보이라고 해서 첫째 열, 뭐 줄무늬 열, 색깔을 지그재그로. 줄무늬 행은 뭐죠? 가로를 지그재그로. 줄무늬 열은 뭐다? 세로를 지그재그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분이 써주시면 돼요.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냥 다 안 하고 내 스스로가 선을 이렇게 테두리 선을 그려주면은 알아서 색깔 선이 들어가죠. 이렇게 자, 블록 잡아서 테두리 선이 없었는데 테두리 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테두리 선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요 줄은 아예 색깔을 내가 따로 넣을 거야. 이렇게 넣어도 되죠. 이렇게 자동으로 이쪽에 있는 걸 누르면 뭐가 선택이 된다고 하지만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직접 블록 잡아서 꾸미시면 되고. 근데 표가 너무 낮아요. 더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끝이야. 그럼 이걸 덜렁 보여주기에는 어떻다? 너무 허전해. 그러니까 높이를 좀 어떻게 될까요? 높이를 높여줘야 되는데 표 자체를 선택을 해야 돼요. 표 자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표 자체 선택하는 거는요. 표 자체를 클릭하고 나면 8군데 점이 있어요. 가장 중간에도 점이 있고
옆에도 점이 있고 이렇게 동글뱅이로 표시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고 내리시면 전체가 늘어나요. 전체가. 그리고 이거를 난 그 줄만 늘릴 거야. 그러면 이렇게 줄만 늘릴 수도 있어요.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위아래. 그때는 그거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체 위아래 화살표가 굵게 표현되어 있는 거 있어요. 중간에 나타났을 때만, 중간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그때는 표 전체가 높낮이가 조절이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113쪽에도 보시면 제가 색깔을 이렇게 넣긴 넣었지만은 색깔을 안 넣었다면은, 색깔을 넣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까 보시는 대로 여기다가 뭐 머리글행 뭐 이런 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선택을 해주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걸 선택하면은 색깔이 아예 들어가죠. 이렇게 내가 일부러 색깔을 넣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럭 잡아서 아니야 난 색깔을 바꿀 거야 그러면 바뀌어요. 문제는 글자 색깔이 죽어버리니까 글자 색깔은 또 홈에 가서, 글자에 관한 거는 홈입니다. 그래서 글자 색깔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잘 할 줄 모르면 그냥 디자인에 가서 눌러주면은 알아서 그렇게 움직인다. 알아서 움직인다. 그때 이제 뭐 머리글 행이라든지 뭐 이런 걸 지정해 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블럭을 잡아서 별도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114쪽과 115쪽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 보면 뭐 빠른 스타일 이런 것도 있고요. 글자에 대해서 꾸미는 겁니다. 워드 아트처럼 글자를 좀 꾸밀 때 쓰는 거예요. 블럭을 잡고, 예를 들어 이렇게 블럭 잡고 나서 빠른 스타일에 가면 글자가 이렇게 모양이 좀 바뀌죠. 그렇죠? 워드 아트. 우리 워드 아트 해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가가 있는데 첫 번째 가는 뭐예요? 글자 색깔을 채우는 거고요. 두 번째 가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가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네온, 반사, 그림자, 글자에 그림자를 주는 거예요. 글자에. 근데 글자에서 그림자를 잘못 주면은 보는 사람 힘들어합니다.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표라고 하는 거는요, 멀리서 봤을 때 가까이서 보면 다 보여요. 예. 멀리서 봤을 때. 여러분 저 뒤편에 한번 보실래요? 저 뒤편에 시계 밑에 현수막 하나 붙어 있죠? 멀티형. 보이시죠? 글자 색깔이 제일 중간에 보면 저 태극마크 있고 여성가족부 써 있고요. 왼쪽에 I 서울유 해서 서울시,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는 중부여성발전센터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죠. 세일. 그 과정이라는 글자 위에 보면은 저는 이제 글자를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중부여성발전센터 새로 일하기 센터. 그 세일센터라 그래요. 좀 여성가족부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 상관없이 취업시키는 과정. 그런 걸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 세일센터라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보조를 해주는데, 아래 글자를 보시면 뭐 교육기간이 몇 년에서 몇 월 며칠 뭐 몇 시간이고 보이지 않습니까? 잘 보이죠? 그 옆에 있는 거는 뭡니까? 세로져 있는 거. 멀티형 회계사무원 과정 교육생 모집. 신청 마감, 집단 상담, 교육 기간, 교육 내용. 안 보여요. 근데 저거는요, 멀리서 보라는 광고판이 아니에요. 멀티형 회계사무원 과정이라는 현수막은 멀리서 보라고 만든 거예요. 멀리서. 그리고 오른쪽에 세워져 있는 간판처럼 돼 있는 거, 저거 스탠드형 있잖아요. 쟤는 멀리서 보라는 게 아니라 센터에 들어오는 입구에 저걸 세워놓는 거죠. 그럼 가다가 보는 거예요.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글꼴의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약간 다르죠. 그렇죠. 저게 검정색으로 칠해졌으면 더 잘 보였을 텐데 가까이서 보면 검정색 아니라도 보여요. 그렇죠. 지금 이쪽에 멀티형 회계사무원 과정도 밑에 있는 본 글자는 제목은 붉은색으로 떴는데 테두리가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죠. 테두리가 그림자 형태로 테두리를 검게 돌려놨잖아요. 그리고 하얀색하고 검정색이 사이에 들어가고 안에 분홍색식으로 글자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서도 저게 보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검은 거예요. 그냥 검은 거. 흰 바탕에 검은 거를 딱 붙여놓으면 멀리서 잘 보이죠. 디자인이 안 이쁘네 그럴까봐 이제 색깔을 넣은 건데 색깔만 가지고 잘못하면은 디자인 요소만 있으면 안 보이니까는 저걸 만들어 보는 거고요.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글자가 작아요. 글자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보이지.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보다? 근데 어떤가 보세요. 이렇게 해놨더니 아까 요거였거든요. 얘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글자가 커졌느냐 작았느냐 그거 하나예요. 보시기는 어떤 게 좋아요? 이게 글자가 훨씬 크니까 잘 보이죠? 근데 안 이쁘잖아요. 그게 문제라. 막 답답해.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야 돼요. 디자인적인 요소냐, 디자인적인 요소만 너무 가미되면은 시각적으로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는 그림자 효과를 준다든지 뭐를 준다든지 해서 좀 잘 보이게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얘를 발표를 하면은 앞에 계신 분은 잘 보입니다만 뒤에 계신 분은 안 보일 수 있어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3,997명석입니다. 거기가. 3석이 모자란 4,000석이에요. 앞에서 공연을 합니다. 마술을 막 해요. 마술사가. 그러면 저 뒤에 시석, 학생석이라고 흔히 불리우는 그 끝에서 3층에서 보일까요? 비둘기가 날아다니는데 흰색은 알겠어. 근데 지금 뭐 공을 던지는 건지 뭐를 구슬을 굴리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큰 농구공을 던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자리에 와서 보세요라고 하는 거지. 그 로얄석 돈을 많이 받고. 그러나 파워포인트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공부하러 오신 분이 뒤에 계시든 앞에 계시든 다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 계신 분은 돈을 더 많이 받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만들 때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답답해 보이더라도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글자가 잘 보일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 강의실을 만한 이런 곳에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글자가 너무 커요. 이래도 다 보여요. 뒤에 계신 분들도. 근데 강당은 예외예요. 그렇죠? 빔이 클 테니까 강당도 그렇게 빔 안 크더라고요. 얘보다는 좀 크겠지만 그런 것들. 사이즈로 해야 가장 잘 보여요. 네? 몇 사이즈로 해야 글자 크게. 이거요? 몇 사이즈로 하냐면요. 왕 사이즈. 이러면 더 잘 보일 수 있겠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적당선에서 32 정도면. 32가 아니라 지금 표가 양이 더 많으면 32가 아니라 줄여야 되고 만약에 2017년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없으면 얘를 이제 없앨 거 아닙니까? 없애면 이제 얘가 늘어나겠죠. 옆으로요. 그러면 더 크게 해도 되죠. 더 크게 해도 되겠죠. 그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8쪽에 보시면 이제 차트 삽입하는 연습을 할 건데요. 이 파일이 안 열리시나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차트를 입력하려면 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럼 표를 만들고 나서 차트를 만들 거냐? 그런 거죠. 엑셀이나 아래 한글, 엑셀 같은 경우에는 표 데이터 입력한 게 없으면 차트를 못 만들어요. 근데 파워포인트는요, 그냥 차트를 만들겠다라고 클릭을 하면, 그래서 이런 차트를 그냥 만들겠다라고 하고 확인을 누르면 창이 변경돼요.
그래서 엑셀 차트가 하나 나옵니다. 엑셀 화면이 하나 열려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다 이제 꾸미면 되죠. 근데 제일 끝에 보시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데이터 마지막에 보면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점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늘리거나 아래쪽으로 내리면, 근데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 없는 게, 자, 여기다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국어, 옆에는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홍길동, 일찜에 임꺽정, 뭐 이순신 하고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순신 밑에서 하나 더 넣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을지문덕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을지문덕이라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한 줄이 들어가요. 아까는 5번째 줄에서 끝났었잖아요. 근데 밑에다가 그냥 글자를 쓰면은 들어가고요. 이때 있는 값은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죠. 4.3, 뭐 2.5, 뭐. 자, 이제 여기에요, 여기. 수학 옆에 체육 점수 하나 넣고 싶어요. 그럼 체육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체육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제가 체육. 그럼 체육 점수가 들어갔나 보세요. 체육 점수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안 들어가면 여기 있는 점 있죠? 끝에 있는 점을 이렇게 늘려주면 어떻게 돼요? 체육도 들어가요. 요 끝에 있는 점 보이세요? 점? 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점. 저 끄트머리 점이 있습니다. 요 블록이 자동으로 잡혀 있죠. 이렇게요.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선의 끄트머리에 가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의 위치를 옆으로 늘려주시면, 만약에 나는 국어 영어만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점을 국어 영어까지만 당기시면 돼요. 그럼 국어 영어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수학은 아까 포함됐었는데 체육을 하나 추가했을 때 그 점을 잡아서 옆으로 늘리면 이제 표에 위에 있는 엑셀 화면처럼 보이는 곳이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체육으로 다 범위에 들어가죠.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 얘가? 아니 점. 차트가 안 나와. 글씨. 요 점이 안 나오냐고 요거. 글씨가 안 이제 차트가 완성이 됐나요? 있는데 차트가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차트를 고치고 싶어. 그럼 여기 데이터 편집이라고 있잖아요. 데이터 편집. 데이터 선택은 뭐예요? 아까 보이는 거 그거고. 데이터 편집. 다시. 데이터 선택을 누르면 아까처럼 얘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나는 영어 뺄 거야. 그럼 영어 빠지고, 수학도 뺄 거야. 국어하고 체육만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엑셀은 이런 창이 안 뜹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엑셀은 내가 일일이 다 블럭을 잡아서 드래그하고 해야 되는데, 파워포인트는 전문가들이 쓰기도 하지만은 엑셀을 몰라도 써야 되잖아요. 원래 이건 엑셀에 있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파워포인트에서의 차트는 엑셀을 전혀 모르더라도 쓸 수 있게끔 그냥 간편하게 뭐를 클릭하고 해제하고 선택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은 데이터 편집이라고 있는데, 데이터 편집을 누르면 아까처럼 다시 나오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 데이터 편집이 너무 크게 나왔는데 아, 그럼 줄이시면 되지 뭐 이렇게. 2013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2010 같은 경우는요 화면이 갈라져요. 왼쪽은 파워포인트, 오른쪽은 엑셀, 이런 식으로 좌우로 바뀐다든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창이 좁아지거든요. 작음해지니까는 에이 별도로 창을 띄우자 그래서 이렇게 뜬 것 같아. 이렇게
얘를 넓혀도 되고 좁혀도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트를 정밀하게 작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대략 보시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또 색깔 변경에 가서 나는 색깔을 좀 이렇게 좀 컬러풀하게 할까? 어떻게 할까? 있잖아요. 나 이게 검정색으로 할래. 예, 나는 이게 파란색 계열로 할래. 단색으로 갈래. 알록달록하게 갈래. 선택하면 돼요. 얘를 특별히 뭐 어떤 거는 빨간색, 어떤 건 노란색 이렇게 또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첫 번째가 국어 점수죠? 이 홍길동 4개, 일찜에 4개, 4과목씩 시험 봤으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국어 점수잖아요. 그럼 국어 점수라고 하는 막대를 클릭하고 나서 여기서 꾸미면 돼요. 그럼 빨간색 돼요, 국어 점수는. 그 위에다 점수 어떻게 넣어요? 네? 표 위에다가 지금 막 자, 여기다가 요거 어떤 거를 클릭하시면 하나, 둘, 셋, 넷, 5명 시험 봤으니까 수학 세 번째가 수학 점수니까 세 번째가 다 선택되죠. 어떻게 예? 하죠? 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클릭하면 다. 아.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자, 그래 놓고 여기 가서 디자인과 서식 있잖아요. 서식. 디자인은 전체를 꾸밀 때 쓰는 거고 서식은 요소별로 꾸밀 때 쓰는 거고. 아니 그 위에 아니 점수 표시하는 거 어떻게 해요? 어? 막대 위에 점수 표시. 점수요? 예, 예. 아, 그거는 여기마다 달라요. 어떤 건 점수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건 다른 거예요. 디자인 예. 여기 레이아웃에 가보면 종류별로 나와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서 뭐 레이블 값을 안 넣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는 건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뭐가 없죠? 값이 없잖아요. 값이 없잖아요, 지금. 그때는 빠른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어요. 차트 요소 추가. 처음에는 빠른 레이아웃을 보는 거예요. 빠른 레이아웃을 봐서 난 이런 거로 할래. 요거는 값이 보이는 거죠. 요거는 밑에 표도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대략 난 요런 모양으로 선택할래 라고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셔놓는데 난 이게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에이, 점수가 보이네. 숫자가. 난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봤는데 점수가 없네. 점수를 넣어야 되기도 하고. 다 넣어야 될지 국어 점수만 넣어야 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는 빠른 레이아웃은 대략 요 모양으로 볼 건지 저 모양으로 볼 건지 보는 거예요. 보시다가 어떤 거는 점수가 다 나오는데 에이 나는 점수를 다 뺄 거야. 아니야 점수가 나왔는데 국어 점수만 뺄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점수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다 넣을 거야. 아니야 나는 영어 점수만 보이게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레이블을 지정해 주면 레이블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라벨 레이블을 클릭해서 가운데 그러면 가운데 값이 보이고 바깥쪽 끝에 그러면 바깥쪽 끝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영어 점수만 보이게 하고 싶거든. 그럼 영어 점수를 클릭하세요. 영어가 세 번째 막대잖아요. 그럼 걔를 선택하고 차트 요거 추가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아까는 차트 자체를 선택을 해서 요소를 추가했어요. 레이블을 추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그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빼고 싶은 거야. 그럼 두 번째가 영어니까 두 번째 막대를 클릭하면 두 번째 막대가 다 선택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난 레이블을 없앨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됐다. 지금 수학, 영어만 선택되는데 없음을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죠? 그때는 밑에 레이블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서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값이 지금 보이는데 값을 뺄 거냐 이거지. 그럼 값을 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걔만 빠져요 또. 2007이나 2010은요 어떤 요소를 봐라 그러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제목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꾸밀 거면 제목 서식을 누르거든요. 그러면 제목 서식이 별도에 이렇게 떠 있었어요. 이렇게 별도의 창으로. 근데 지금은 옆에 펼쳐져요. 옆에. 우리 와이드 모니터 쓰잖아요. 요즘 대부분이 옆에 나타나요. 그래서 너비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보이게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차트 제목 서식이란 글자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얘를 마우스로 잡아 당기면 별도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 제목줄을 더블 클릭하면 아까 원래 자리에 쑥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가서 채우겠느냐 효과를 넣겠느냐. 아까 요거는 그림자 효과잖아요. 그림자 효과. 이거는 뭐 페인트성으로 뭘 칠하는 것 같고요. 대략 가보면 이제 이렇게 꾸미는 거. 이거 제목에 대한 내용이고요. 글자. 차트 제목이라는 글자가 있잖아. 그 글자를 꾸밀 때 쓰는 건 텍스트 옵션. 박스를 꾸미는 거는 제목 옵션. 이제 그런 것들이 2013서부터 좀 메뉴 구성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2013 공부하면서 메뉴 구성이 바뀌니까는 기존 메뉴보다 그게 좋게 만들었겠지 개발자들은. 근데 이제 불편한 거예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나라는 왼쪽에 있잖아요. 일본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왼쪽 운전대를 놓고 오른쪽 차도를 달리는 거를 해왔었는데 일본에 가면 도로가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운전대도 오른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할 거란 말이야. 연습을 많이 해야지. 그리고 전자레인지라는 게 새로 나왔단 말이에요. 없던 게. 전자레인지가 되게 좋은 거래. 근데 어려워. 안 해보니까. 해본 사람들은 쉬워. 뚝딱뚝딱 뭐를 하거든. 그런 거예요. 옛날 메뉴하고 새로운 메뉴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기존의 사용자들은 그냥 그대로 두지. 그게 편한데. 근데 이제 새로 개발한 개발자들은 왜 새로운 기능인데 더 좋아졌는데 왜 뭐라 그러지? 이러는 거고.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저는 이제 과목에 따라서 뭐 어떨 때는 옛날 버전, 어떨 때는 새로운 버전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배우게 되죠. 많이 해봐야 되고. 자, 차트도 그렇게 꾸미시면 돼요. 차트도 그렇게 꾸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파워포인트 특성이 뭐냐면 정밀하게 보여주는 의미도 있지만 대략 지금 보시면 차트가 글자가 작아요? 커요? 이게 잘 보여요? 색깔도 허여머리 해갖고 잘 안 보이죠? 그럼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나서 글자 색깔을 검정색으로 딱 눌러버리면 다 검게 돼요. 글자도 크게 하라 그러면요 글자도 커집니다. 모양새가 좀 떨어지면 어때? 잘 보이면 되지. 그렇죠. 아까보다 훨 낫죠? 아까보다 훨 나. 글자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보이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시험 본 사람이 30명이면 어때요? 이게 막 30명씩 옆으로 나열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보여주지 마셔야지. 어떻게 30명을 다 일일이 보여줘? 그 조그만 창에다가. 그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30명 걸 만드세요. 만들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보여드려. 잘 안 보이겠죠. 너무 작아서. 인쇄물을 드려야지. 인쇄를 따로 해서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나라 국가대표 수학 올림피아드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이름으로 10명이 출전한 거야. 그러면 이제 경기 나가서 성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성적 10명이 다 봐야 되죠. 결산을 하려면. 10명 성적을 보려니까는 칸이 비좁더라도
보이긴 보여야 되고, 화면상에서 보이기 힘들면 인쇄를 따로 해서라도 보여드려야지 결산을 할 거라니까는. 파워포인트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줄 때 쓰면 돼요. 전반적인 흐름. 페이지 넘기시면은요, 이제 세 번째 챕터 3으로 갑니다. 섹션 첫 번째 예제로 가시면은요, 약간 이제 다른 게 나오죠. 제3자 챕터 3은 뭡니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고요, 멀티미디어가 들어갑니다. 동영상도 보여줘야 되고, 소리도 들려야 되고, 막 씩씩 움직이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정적인 게 아니라 약간 동적인 거로 가보자 하는 거죠. 124쪽 오디오 비디오 한번 만들어 넣어볼게요. 자, 오디오라는 파일을 열어서 볼게요. 오디오라는 파일을. 자, 1번 슬라이드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오디오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여기는 오디오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여기는 또 뭐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다가 음악을 하나 넣고 싶은 거예요. 보통요 이렇게 해요.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강사가 미리 와 있죠. 우리는 계속 수업하는 거니까 뭐 일찍 오기도 하고 제가 늦게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딱 한 번만 수업하는 거라면 강사가 일찍 와서 대기하고 있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 어디 가면 이렇게 놔. 안 돼. 요렇게 놔야 돼. F5번 키 눌러서 슬라이드 쇼로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이건 뭐냐면, 손님 모셔다 놓고 오늘 집들이 한다고 해서 손님 오셨는데 그냥 뭐 잠옷바람에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 보기 싫어요. 이것도 전략이야. 이거 보이면 안 돼. 여기다가 이제 노래를 몇 개를 담아 놓을 거예요. 예를 들면서 삽입 오디오 선생님 제자리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다가 ESC ESC가 만능이야. 만능. 언제든지 슉 원위치 할 때 쓰는. 자, 삽입이란 메뉴가 이래도 돼요. 그냥 클릭하면 언젠간 끝이 나는데, 그러려면 이게 막 슬라이드가 100개면 100번 눌러야 되잖아요. 그때 ESC 누르면 이스케이프의 줄임말이에요. 이스케이프는 언제든지 탈출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비상구라는 엑시트는 길이 정해져 있는 탈출이고요. 이스케이프는 길이 없어요. 아무 때나 막 탈출 버튼 누르면 아무 데나 막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스케이프라고 한대요. 자, 삽입 메뉴에 가시면 끄트머리에 비디오 오디오가 있는데, 오디오 한번 눌러볼 거예요. 오디오. 그러면 온라인 오디오를 가져올 건지, 내 컴퓨터에 오디오를 가져올 건지, 아니면 녹음을 해서 가져올 건지. 근데 녹음을 하려면 마이크가 있어야죠. 저는 지금 마이크 있잖아요. 여기 마이크니까 이 마이크로 제가 녹음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오디오 녹음해 가지고요. 자, 녹음한 소리를 연습. 자, 뭐 이렇게 쓰지 뭐. 자, 그리고 녹음을 버튼 눌러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녹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확인 누르면 여기에 소리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얘를 플레이 누르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일부러 목소리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슬라이드 쇼로 들어가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눌러보시면 하나 둘 셋. 예. 묵직하게 나왔다 이거예요? 멋있게 나왔어요. 그래요? 예전에 더 좋았었어요. 저 소리 좋았습니다. 목소리가 좋아가지고요. 진짜 방송국이 좋아요. 인정. 학창 시절에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학창 시절에 중학교 때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음악 선생님이 너는
학교 교내 합창 대회 하잖아요. 반별. 그때 교실 지켜라 주번 대신에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 한참 이제 그래서 난 노래를 못 하는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또 그분이 오셨는데 시험을 보는 거예요. 1학년 때 시험 볼 때는 너무 노래를 못 하니까는 교실 지키라 그랬는데 2학년 때 시험을 보려니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착하니까는 짜증을 냈겠지. 선생님이 무서웠으면 노래방 네 하고 했겠지만 노래를 안 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작년에 제가 노래 못한다고 교실 지켰는데요. 이번에 노래 해봤자 엉망일 테니까 안 하겠다고 했더니 야 그래도 해봐.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러더라고. 그래? 한번 해봤죠. 막 질렀어요. 했더니 잘하는데? 이러네 또.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난 노래를 해야 되겠구나. 노래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다니는 교회 가서 성가대를 무척 들어갔어요. 성가대 갔더니 누구냐 이거겠죠? 교회 다니는 학생인데 학생 성가대 음악 선생님이 저 노래 잘한다고 해서 성가대 하고 싶어서 왔다고. 찬송가 불러보래. 불렀지 했더니 영 아니잖아.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나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 너도 해 그랬지. 그래서 막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전국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음대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솔직히. 결국에는 이제 93년도에 세종문화 대강당에서 공연도 했었어요. 저 혼자 공연한 건 아니고 제가 속해 있는 이제 합창단. 제가 중창을 했어요. 독창보다 중창을 해서 200회 정도 공연을 했고요. 전국대회에서 나가기도 했고. 이제 뭐 교회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하면 이제 찬조하면 학용품도 주시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중창단끼리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멤버들이 이제 선교 합창단에 가서 노래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저는 이제 합창 지휘자가 됐었고 몇 년간 합창 지휘를 했고 합창 지휘 공부하고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 말 한마디 오 잘하는데 그 소리에. 근데 이제 노래를 접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는 바람에 화가 나가지고 내 두 번 다시 노래 안 한다. 성가대 지휘자도 그만두고 합창도 그만두고 노래를 다 그만두고 지금까지 노래를 안 하고 있어요. 더 잘했으면 계속 연습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때는 목소리가 진짜 더 굵어. 대화할 때는 목소리가 더 굵어가지고 어색할 정도로. 노래할 때는 저는 하이 테너였어요. 하이 테너 막 목소리가 높이 올라가서 좋았었습니다. 자, 오디오 한번 볼게요. 자, 내 PC 오디오. 내 PC 오디오. 이거 눌러보면은요, 내 컴퓨터에는 오디오를 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아까 우리 그 각자의 폴더 있잖아요. 그렇죠? 각자 폴더에 있는, 이거 복잡해라. 여기에 사운드 이거란 말이야. 얘를 삽입을 누르면은요, 요렇게 떠요. 이렇게. 그래서 플레이 버튼 눌러보면, 이런 노래. 그러니까는 강의하러 가셨을 때 요런 노래를 몇 개 준비해 놓으세요. 어서 지금 꺼내셨어요? 여기 아까 그 삽입에 가서 노래는 가져오셨잖아요. 네. 가져오시는데 그 노래가 어디 있는 거냐면은 아까 우리 그 데이터 있었잖아요. 챕터 3의 섹션 1의 예제 파일 폴더. 거기까지 찾아가야 돼. 이것도 가능해요. 보여드릴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지금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는 파워포인트 화면이고 하나는 내 컴퓨터 화면이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당겨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당겨 놓으면 그래도 들어가요. 삽입에 가서 오디오에 가서 이렇게 메뉴판에서 하나씩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내 컴퓨터 창이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열려 있으면 이쪽에 있는 열려 있는 폴더에 가서 여기 음악 폴더 있잖아요. 이 폴더에 가서 얘를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렇게 당기면 노래가 하나씩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도 돼요. 안 되세요? 자꾸 읽을 수가 없다고.
자, 노래를 이렇게 하나씩 가져왔단 말이에요. 노래를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러 가셨는데 한 30분 전에 미리 가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시는 분도 있고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계시고 강의하는 선생님이 준비를 하시고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맹숭맹숭 가만히 앉아 있으잖아. 그때 노래를 들려드리는 거야. 예를 들어 어르신들 수업하는 것 같으면 뭐 트로트 노래 좀 잔잔한 것도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들 같으면 요즘 학생들한테 유행하는 그런 요즘 뭐 걸그룹 노래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오디오 아이콘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걸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강의 전에 노래를 음악을 들으실 거 아닙니까? 뭐 잔잔한 노래도 좋고 음악도 좋고 연주곡도 좋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래를 들리다가 이제 수업 시작할 쯤 되면은 갖다 대서 정지시켜 놓고 또 다른 노래도 들려주실 수 있고 이렇게. 예, 이렇게 다른 노래를 들려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를 좀 쇄신해야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게 노래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다시요. 슬라이드 쇼를 딱 시작하자마자 노래가 자동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노래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가져왔어요. 이 노래를 하나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간에 뚝 하나 있잖아요. 근데 슬라이드 쇼 실행을 하면 아이콘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마우스를 클릭해야만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 화면에 들어오면 이 노래가 나오면 되거든. 그럴 때는 클릭하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클릭할 때가 아니라 자동 실행하게 할 수 있어요. 자동 실행. 근데 자동 실행하면요, 보세요. 슬라이드 쇼를 딱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야. 알아서. 근데 아이콘 보이죠? 이게 보기가 싫으면 쇼하는 동안은 숨겨라 그러면 돼요. 쇼하는 동안 숨겨라 그러면 안 나오죠, 아이콘이. 근데 노래는 나오거든. 예전에는 얘가 쇼하는 동안 숨기는 기능이 없던 시절에 얘를 밖으로 뺐었어요. 이렇게. 그 밖으로 있으면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으면 화면 밖에 나간 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쇼 동안 숨겨라 그러면 뭐 얘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간에 화면 편집창에선 보이지만 실행할 때는 안 나오지. 이렇게. 그리고 예전에는 이것 플레이도 되게 불편했었어요. 실행을 해야만이 플레이가 되기도 했었고, 아니면 플레이 하려면 더블 클릭해야 되고 막 불편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으니까 누르면 노래가 나오고, 여기도 클릭하면,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노래 중에 앞부분 있잖아. 앞부분은 듣기 싫어. 뒷부분도 듣기 싫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트리밍 한다 그래. 트리밍. 오디오 트리밍. 트리밍은 뭐냐면 가위로 잘라버리는 걸 트리밍 한다 그래요. 그럼 트리밍에 들어가서 이 노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노래가 있는데 한 요만큼은 앞부분 안 듣고 싶어. 뒷부분도 한 요만큼 안 듣고 싶어. 근데 중간 안 듣고 싶어. 이건 힘들고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안 듣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앞부분은 안 듣고 아예 안 듣고 뒷부분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간만 듣겠다 이거지. 머리 띄고 꼬리 띄고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예. 자, 근데 이 노래 단점이 뭐냐면요. 화면이 바뀌면 노래가 끊어져요. 화면이 바뀌면. 뭐든지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화면이 벗어나면 끝나요. 만약에 여기서 그림을 하나 넣어놨단 말이야. 근데 화면이 바뀌면 그 그림은 안 나오죠. 근데 그림은 정지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그림을 복사해서 붙이면 그림이 나오지만은 노래를 똑같은 걸 복사해서 여러 개를 붙여놓으면은 화면이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화면에서 처음부터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슬라이드 실행해. 재생
재생은 요 플레이. 그래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요. 갖다 대면 플레이가 떠요. 갖다 대면 여기다 이렇게. 자, 그리고 모든 슬라이드에서 실행이라고 하는 걸 체크해 놓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슬라이드가 바뀌더라도 그 노래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노래를 이제 계속해서 들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노래가 그런 건 있어요.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저작권 위반되는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노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해주는 샘플 음악이라서 그냥 재생을 한 건데 요즘 걸그룹 노래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 틀어주면 안 돼요. 사실은 허락 안 받았잖아. 공연법 위반이에요. 저작권 노래는 내 건데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그 노래는 나만 들으라고 산 거거든. 그 노래를 막 복제해줘도 안 되는 거고 그 노래를 틀어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 같은 데 보면 막 노래 틀어놓잖아. 그거 걸려요. 그거는 주인이 혼자 들으면 돼. 혼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노래를 하는 거야. 내 노래. 내가 노래를 해서 내가 연주하고 내가 노래해서 녹음한 거는 내 거니까 그 악보에 관한 저작권을 내가 침해한 건 아니고 내가 편곡하면 저작권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편곡은 내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걸그룹 노래를 틀어놨어. 근데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는 온 사람 중에 그 노래에 연관된 작곡자가 있는 거야. 그 작곡자가 그러겠지. 그 노래 누구한테 허락받고 틀어요? 제 노래에서 틀었는데요. 안 된다는 거지. 저작권법에 걸리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요. 근데 강의를 하는데 누가 녹음해놨어. 그것도 걸려. 안 되죠. 그 사람 허락받고 녹음해야 돼요. 선생님이 주인이잖아. 이 강좌의 주인은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선생님 좀 녹음 좀 할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녹음하면 안 되고 예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녹음하는 목적은 뭐예요? 듣고 혼자 공부하겠다는 목적이지 그 녹음한 거를 가지고 편집해서 판매할 목적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내가 강의한 동영상이나 이게 딴 놈이 막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거예요. 제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간혹 보여드릴 때가 있어요. 제 동영상 안에다가. 그것도 저작권 위반이에요. 걸려요. 유튜브에서 잡아내요. 유튜브 잡아내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야 수업 중에 하는 건데 그것도 뭐라 그러냐 하고 한바탕 하지. 그것도 한 10초, 5초 이건데. 근데 명백한 저작권 위반이에요. 허락 안 받고 했으니까. 그래서 공교육에서는 학교 교육에서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재생하는 거는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만 여기는 학교 교육 공교육이 아니잖아요. 공교육에서는 괜찮아요. 예, 학교 공교육에서는 저작권 위반이 정지당하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저작권 위반이 아닌 게 뭐가 있냐면 도서관에서 복사하는 거 있죠. 책을. 그건 저작권 위반이 아니에요. 대신에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복사하면 복사된 종이에 도서관이 그 워터마크라 그래서 찍혀 나와요. 이 본 도서를 도서관에서 복제했습니다라고 찍혀 나와요. 출처가 나온다. 예, 출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괜찮은데 그냥 내가 막 복사했어. 대학가 같은 데 가면 복사하잖아요. 복사집에서. 그건 저작권 위반이에요. 단속 나가면 그 사람들 다 벌금 먹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보여줘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에요. 재판에서는. 공적인 예, 일에. 예. 그리고 아까 그 공교육에서 학교 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캡처해서 보여주거나 어떤 책의 내용을 복사를 해서 일부를 책을 통째로 복사해서 주면 안 되지. 일부를 복사해서 자 오늘은 이쪽 어느 페이지를 공부할 거다라고 그렇게 나눠주는 경우는 괜찮다라고 돼 있어요. 참 어려워요. 함부로 막 쓸 수가 없는 거고. 자 동영상 하는 거는 잠시 쉬었다가 해볼 겁니다. 뭐가 있다. 비디오에 가서 온라인 비디오 하면 두 가지고요. 여기 거기 뜨는 게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떠요. 네. 파일에서 유튜브. 어, 밑에 건 안 나와. 비디오.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리죠 뭐. 이거는 내 컴퓨터죠?
내 컴퓨터잖아요. 이렇게 이거 내 컴퓨터를 열어서 동영상 가져오는 거 이거예요. 그럼 여기도 플레이 누르면 동영상이 나오겠지 뭐 이렇게. 우와 멋있다. 이거는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입니다 원래. 예. 말 좋아. 야생이라고 하는 건데요. 야생에 있는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렇게 비디오로 만들어서 샘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거 말고 유튜브에 있는 걸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유튜브. 자, 보세요. 제가 이정민 훈장을 검색해 볼 겁니다. 그럼 이정민 훈장에 연관된 동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다 동영상 올린 게 한 300개 올렸어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이정민 훈장이라는 이름으로 올렸으니까 다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클릭해 보면, 그리고 삽입을 누르면 알아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이 일로 들어올 거라. 이렇게 열렸어요. 안 나오네. 세입할 수 없다고.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재생이 되고요. 더블 클릭하면 재생이 되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플레이 누르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안 나와. 이어폰도 안 돼. 삽입을 할 수. 2016년도 2사분 자, 이렇게 이제 넓힐 수 있어요. 크기를 넓힐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잠깐 보세요. 얘가 재생이 될 때 근데 이 재생은 좀 그래요. 아까 다른 동영상 재생하고 달라요. 삽입에 가서 비디오를 집어넣어서 내 컴퓨터에 있는 PC 동영상을 가져오면 사이즈가 크던 작던 간에 이렇게 열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열리는데, 얘를 재생할 때 전체 화면 재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얘는 또 어떤가 보세요. 얘는 그게 없죠. 유튜브는 내가 사이즈를 크게 하든 해야 크게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은 내가 사이즈를 크게 해야만이 나와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요, 슬라이드 쇼를 누르자 할 거 아닙니까?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은 요거잖아요. 얘인가요, 이거야? 근데 끝났다고 나오네. 재생이 안 되네.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재생이 되는데 지금 재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면 재생은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되는 거 갖고 연습을 해보죠. 얘를 이제 가져왔는데, 얘를 플레이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를 플레이 누르면 뭐야? 얘를 플레이 누르면 재생은 되는데 화면이 작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 뭐를 하냐면은 전체 화면 재생이라는 걸 해요. 그럼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서 이 동영상을 재생할 거 아닙니까? 재생하는 순간 전체가 돼요. 알아서 커지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 화면에 오면은 자동으로 재생하면 되죠. 그럼 이제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서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 화면을 넘어가는 순간 자동으로 재생이 되면 되잖아요. 그럼 편하겠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재생할게요 라고 했을 때는 클릭해서 재생을 해야 되고, 아예 이 화면에 와서는 자동으로 재생하겠다 그럼 자동으로 하면 되고, 그럼 영상이 쭉 플레이가 눌러서 끝까지 끝날 거 아닙니까? 끝나면 뭐 해라? 반복 재생해라. 반복 재생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또 재생되는 거겠죠? 이건 뭐예요? 자동 되감기는 뭡니까? 오디오나 비디오 클립을 재생한 후에 되감는데요. 되감는 건 우리 오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감아야 돼. 그래 앞에서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동으로 감는 게 있냐 이거지. 자, 플레이를 누르면 여기까지 재생했어요. 정지시켜놔요. 다시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하고 뭔 상관이 있지? 자, 자동 대감기를 누르면 처음부터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혼동되는 것 같아요. 저것도 이것도 알아보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트리밍도 있어요. 앞부분 자르고 뒷부분 자르고. 페이드 인은 뭐냐면 점차 어두운 상태에서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얘를 플레이 누르면 바로 그냥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페이드를 해요. 페이드인을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1초 페이드인을 하면은요, 검정 상태로 이렇게 넘어오죠. 검정 상태로 넘어오죠.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돌려놓고 봤을 때 검정 상태에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광고가 끝나고 나서 드라마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드라마가 툭 튀어나오지 않죠. 예, 검정 상태에서 올라오거든요. 그게 페이드 인이에요. 그 다음에 드라마 끝날 때도 그 영상이 딱 끝나는 장면으로 끝나도 좋지만 꺼멓게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럼 페이드 아웃이라 그래요. 그래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편집할 수는 없어요. 막 자르고 막 붙이고 이런 건 안 되더라도 좀 나름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파일을 못 읽으니까 엠베드 코드를 이루어진 비디오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엠베드 아, 엠베드요? 네. 엠베드가 현재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자, 삽입에 가서 비디오에 가서 다시 그러면 아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엠베드라고 있잖아요. 엠베드 이거요. 엠베드는 뭐냐면은요, 실제 동영상에 가시면은 유튜브 한번 가볼게요. 유튜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어떤 동영상이든 간에 클릭해 보시면은, 자, 정지시켜 놓고요, 여기에 공유라고 있고요. 공유 소스 코드가 있고요, 더보기라고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에 아이프레임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이프레임이 있고요. 예전에 여기 엠베드라는 게 있었어요. 엠베드. 자, 한번 소스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홈페이지 인터넷 화면 안에 이너 프레임이라 그래서 조그만 화면을 다시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공방에 와서 보시면은 여기에 강좌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 이렇게 동영상이 숨어 있잖아요. 이게 아이프레임이라 그래. 화면 안에 또 다른 화면을 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엠베드라고 해갖고 EMBED 엠베드 SRC는 해가지고 요거죠. 요거 얘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얘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기 작기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EMBED 이렇게 써줍니다. 이런 명령이 있었어요. 엠베드는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 안에다 영상을 포함하겠다, 화면에다 영상을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요 소스가 요거니까 제가 요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까지만 복사해 볼게요. 이 태그를 붙여요. 그래서 누르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막혔는지 몰라도 처리가 안 되네. 근데 엠베드 소스를 부르는 명령도 우리가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가장 만만한 건 뭐냐면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서 가져오는 게 있고요. 아까 삽입에 가서 보면은 비디오에 온라인 비디오가 있잖아요. 온라인 비디오. 근데 유튜브가 있고 엠베드 비디오가 있는데 일반 동영상을 우리가 함부로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은 가져와도 돼요. 유튜브는 보라고 했잖아. 네. 유튜브에다 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유튜브에 올라간 건 내가 마음대로 퍼다 봐도 돼요. 보라고 만든 게 유튜브거든. 유튜브에는 내가 올렸어. 내가 유튜브에 올려놨어. 근데 내 거 보지 마. 그러면 올리지 마라는 얘기야. 안 올리면 되지. 뭐하러 올려놓고 보지 못하게 하냐 이거야. 대신에 퍼가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퍼가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올리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 돼. 유튜브 정책이에요. 그러니까는 괜히 유튜브에 올려놓고 나서 왜 내 거를 올려놓은 거를 네가 봤느니, 왜 딴 데다가 넘겨놨느니, 이런 소리 하지 마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음대로 꺼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동영상을 가져오는데 실제로 내 컴퓨터 안에 보면은 동영상들이 많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지금 예제에 그 뭐 이런 거 있다. 밤따기 이런 밤따기 동영상 같은 것도 있네 여기. 근데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 갖고 만들었네요. 그렇죠? 사진을 가지고 배경음악 깔고 이렇게 밤 따는 체험을 한 거를 동영상처럼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아까 실제 동영상처럼 스마트폰이나 캠코더로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동영상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동영상의 종류? 코덱이라고 하죠. 코덱이라고 하는데 콤프레스하고 디컴프레스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압축, 얘는 해제. 여러분 동영상이 어마어마하게 용량이 큽니다. 아시죠? 우리 오디오 테이프에 들려있는 우리 노래들 있잖아요. 옛날 가수들 노래 같은 거. 그거를 CD에 담으면 일반 성인 가요 같은 경우에 한 15곡에서 한 20곡 정도 들어가요. CD 하나에. 근데 그걸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 압축. 우리 그런 거 있죠. 이불 같은 거 압축하는 거 있잖아요. 비닐팩에다 넣고 진공청소기로 공기를 쫙 빼내면 압축이 되잖아요. 근데 MP3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MP3가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 노래를. 원래 소리를 압축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압축을 해요. 그래서 CD 한 장에 보통 15곡, 20곡 정도 들어간다 그랬는데 압축을 하면요 200곡 이상 들어가요. 200곡 이상. 용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그러니까는 압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한 10배 이상은 압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도 움직임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얘들이 원체 용량이 큰 거예요. DVD 용량이 큰 거야. 걔를 영상으로 다시 우리 컴퓨터에서 볼 수 있게끔 압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코덱이라 그래. 코덱. 그래서 여러분이 곰플레어나 이런 거로 재생을 하면 뭐 코덱이 안 맞아요. 뭐 코덱을 설치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WMV 뭐 MP4 이런 거, AVI, ASF 이런 등등의 동영상의 형태가 있어요. 동영상의 형태가 있다고. 근데 형태 안에는 코덱이 또 들어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 MP4로 저장이 됩니다. MP4로. 보편적으로 MP4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돼요. 확장자가. 아, 쟤는 동영상이구나. 이런 형태로. 근데 그 안에 뜯어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압축을 했는지가 나타나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별도로 코덱을 설치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WMV는 뭐냐면 마이크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라 그래서 MS사가 만든 코덱이에요. MS사가. 그러니까 WMV로 제작을 하면 윈도우상에서는 100% 다 재생이 돼요. 근데 AVI도 돌아가요. 근데 다른 거로 동영상을 제작하면은 파워포인트에서 재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코덱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코덱을 변환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이 요즘 대세니까 이 스마트폰은 MP4로 저장된다 그랬죠? 그럼 MP4로 저장된 거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를 내 PC에도 가져오면 다 재생이 돼요. 근데 옛날 디카 있잖아요. 옛날 디카. 조그만 디카라든지 여기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걔들은 내 컴퓨터에 가져와서 재생하려고 그러면 재생이 안 되기도 해요. 코덱이 안 맞아서. 그러면 멀티 코덱 뭐 이런 거 있어요. 멀티 코덱 이런 거. 자, 인터넷상에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네이버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가가지고 네이버 한번 잠깐 가볼까요? 네이버에 가서 여기다가 코덱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코덱 이렇게. 그 뭐 스타 코덱, Z 코덱, 무슨 K 코덱 이런 말들이 나와요. 네.
코덱은 두 가지 말을 쓴 거예요. 두 가지. 디지털 아날로그를 디지털 아날로그로 바꾸는 기능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는 그냥 압축하고 보관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코덱 같은 거를 설치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스탁 코덱. 그냥 스탁 코덱을 하나 설치해 놓으면은 웬만한 동영상은 다 컴퓨터가 재생을 해줘요. 이런 거야. 자물통을 잠가놨는데 어떻게 잠간지 열쇠가 없으면 못 열잖아요. 그게 이제 압축해 놓은 건데 통합 스탁 코덱을 설치해 놓으면은 어떤 동영상이든 웬만하면 다 풀어서 다 재생이 되는 거예요. 네. 다 대부분 공짜예요. 공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코덱 뭐 이런 거. 예. 축구 졌나 봐요? 어머 좋네. 1대 0으로. 뭐 그래도 올라간다며. 그 상관없이. 그러면 돼. 올라가려고. 그냥 여기서 져도 상관없어. 우승만 하면 돼. 그렇죠? 응원해야지. 우승하라고. 3일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코덱이라는 걸 설치해주면 뭐 웬만한 동영상은 또 재생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책에 지금 그 부분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요. 동영상을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동영상을 아까 내 컴퓨터에서 가져오는 과정에서 자, 이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상단에 보시면 이런 말들이,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런 거. 그럼 어떻게 돼요? 동영상 여기서만 보여. 이 주변이 투명이 돼 버렸죠. 그렇죠? 자,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테두리 선이 이렇게 테두리 뭐라 그러지? 액자 두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액자 두른 것처럼 그렇게 재생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재생할 때 전체 화면 재생하라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일부가 재생이 되지만 슬라이드 쇼로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나오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동영상을 여러 개를 두는 거예요. 여기다. 이런 동영상 여기다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여기다가 아까 밤따기 동영상이 있었잖아요. 그 밤따기 동영상도 아까 여기는 밤따기 동영상인가? 요것도 여기다 하나 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창을 좀 요만하게 놓고 창이 좀 작아졌으니까 재생할 때는 전체 화면 재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얘도 전체 화면 재생. 그러면 이제 와서 자,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그건 뭔데요? 아, 이거는요 야한 영화고요. 이거는요 더 야한 영화예요. 그러면 차마 더 야한 영화는 못 보여달라는 말을 못 하죠. 그러면 야한 영화 틀어드릴게요. 하고 탁 누르는 거죠. 야하죠? 그러면 에이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 이건 얼마나 야할까? 자, 보세요. 진짜 야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되지 뭐. 그냥 보여주면 재미없잖아요. 호기심을 유발해서 봐야지. 아, 좀 있으면 야한 거 나옵니다. 그러면 뭔가 막 보지. 밤뜨는 것밖에 없잖아. 자, 트리밍 하는 것도 거기 나와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작업하시면 좋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처리하는 거를 좀 해볼 겁니다. 애니메이션 처리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루하면 싫어해요. 지루하면. 그래서 뭐 글자 같은 것도 휙 날라오는 것도 좋고 효과음을 내도 좋은데 효과음 너무 많이 나오면 또 되게 싫어합니다. 시끄럽다고. 그러니까는 글자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그것도 적절히 움직여야 또 좋아하니까 그런 거는 이제 또 연습을 해봐야죠.